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AS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7일에 매수 들어간 KPX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5,020원이었고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34%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언제 팔아도 수익권이다 이런 리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해주실 건가요? 아, 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도 제가 6,300원 부근 네. 저항대 부근에서 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권해드렸는데 오늘도 6,300원 이상 오늘 네.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10.78% 정도 고가가 6,370원이죠. 이 부분을 지난 12월 초부터 중순부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매도 처리를 권해드렸는데 매도를 하셨으면은 수익을 다 청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네. 언제 팔아도 지금 팔아도 어제 팔아도 언제 팔아도 수익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는 순간이 좀 다가옴으로써 웬만하면은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안전하게 수익권일 때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기약 치료제 화이자 관련주 KBS 생명과학입니다. 이미 매수일로부터는 충분히 수익권 구간이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일에 매수 들어간 정유 관련주 한국석유. 매수가 9,780원이고요. 오늘도 1.46% 오르면서 종가 1,45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7%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석유 역시 정유주 관련주고 지금 네. 팔아도 수익권인데 네.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장기화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러시아도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 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한 85달러 정도, 배럴당 85달러 정도 상승세가 좀 전망되기 때문에 정유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9,7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매 월마다 지금 한 8개월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었고 지금 1,400원 부근인데 더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12,000원 부근까지 보유해서 수익 실현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국석유에 대해서도 좀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정도로 상승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정유주에 대한 수혜가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유에 대해서 12,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서 이 가격까지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9일 날 매수 들어간 오늘이죠. 네, SCM 생명과학인데요. 제약바이오주인데 오늘도 5%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SCM 생명과학은 네. JP모건 이제 헬스케어가 네. 그 기업으로 인해서 제가 수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고 13,000원 부근에서 14,700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가 7.6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매도를 했으면은 한 7, 8% 정도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저는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제때제때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은 세 번째 AS 종목 SCM 생명과학을 들어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면 좀 빠르게 매도로 수익권을 챙겨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이죠. 19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매수가 3,320원, 이미 수익을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3,290원 정도로 종가 보였는데 웰크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주죠. 네. 최근에 주말에도 네. 좀 미세먼지가 나쁨을 좀 보였고요. 엄청 하늘이 뿌옇고 네. 깜깜하고.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였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돼서 좀 상승세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박스권으로 3,400원 부근만 뒤지면은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3,400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좀 3,400원 부근에서 안전하게 좀 나오셨으면 리스크를 좀 줄여서 좀 나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좀 심해졌는데요.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이 좀 있는 만큼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 의견 주시면서 3,400원 선에 매도를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주 AS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주이죠. 20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2,830원에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픈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중 이제 아침 시가 대비해서는 8%, 8.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하나는 자회 총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재료는 이제 CES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데이터 솔루션의 영향으로 인공지능 관련 AI 챗봇 관련 이런 재료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에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본격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이 사실은 좀 강하게 좀 움직여졌고요. 그 다음에 안랩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좀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당권 레이스는 3월까지 지금부터 3월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이제 곧 중간중간에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오늘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제시했던 3,000원대 가격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한 3,150원에서 한 3,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가 대비해서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한번 3월 달 그 이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그 안에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잘 가져가 보시고 오늘 3,000원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3,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주가는 가속화 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목표가까지 저는 보유하시도록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오픈 베이스입니다. CES 관련 이슈, 그리고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은 최근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과 연관돼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좀 가져가 보자 3,200원 선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 들어간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입니다. 매수가 14,750원이고요. 오늘도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스코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연초 네. 1월 2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투매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이번 CES를 한번 쭉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이제는 예전에는 메타버스 하면은 어떤 그 로블록스 같은 게임 쪽에서만 영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봇도 그렇거든요. 로봇도 처음에는 어떤 공장에서의 자동화 쪽으로의 기능만 부각이 됐었다면 이제는 실생활에 뭐 서빙도 하고 헬스케어에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도 과거에는 그냥 어떤 게임이나 가상 공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이번 CES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또 수술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굉장히 뭐 헬스케어 쪽이나 접목이 되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넥 역시 1월 2일 날 나왔던 투매는 저도 우리 노란톡방이나 방송에서도 저거는 어떤 그냥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어떤 돈 많으신 분들이 이거 불안하니까 좀 빼는 거 정도다. 이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13,000원대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연스럽게 15,000원, 16,000원대로 다시 저는 회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을 것이고 추가 매수 문의를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도 13,0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구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14,000원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후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전략들은 저의 이제 공개 방송이나 또 노란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으로 스콘의 메타버스 관련주 들어봤는데요.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15,000원에서 16,000원 선까지 돌아갈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13,000원으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매수 들어간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입니다. 매수가 1,300원이고요.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11,15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역시나 수익률도 9% 넘게 달성을 했는데요. 참 좋은 여행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까요? 그렇죠. 오늘 네. 보니까 여행주들이 다 가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이제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 아직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네. 곧 다가오는 뭐 춘절이라는 또 일정도 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번에 설 연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일본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뭐 정말 SNS 해외여행 갔다고 하면은 찾아보면 일본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이나 관광, 항공, 또 뭐 호텔, 레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문자 봤는데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새로운 문자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방역 단계를 높이거나 하는 나라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낮추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한번 얼마 전에 겪었었는데 전염성은 높은데 예전만큼 중증도는 높지 않다고 해요. 정말 이러다가 변이가 한 두어 번 지나가면은 진짜 독감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역 단계를 낮춰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방역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여행 산업은 저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외에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또 뭐 호텔 신라 면세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도 보유하시고 제가 목표로 제시했던 게 10%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 안에 도달될 것 같은데 목표가 오면은 잘 수익들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AS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여행 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제 주변에도 일본으로 여행 가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여행 수요, 이 보복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방역 단계는 또 반대로 낮추고 있는 만큼 이런 여행 섹터, 면세 섹터 역시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일에 매수 들어간 바른손 ENA입니다. 이 아바타 관련주이죠. 아바타2가 1,000만 관객을 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러 갔으면 넘겼을 텐데 아직 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워낙에 네.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바타가 처음에는 이제 흥행에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전작에 좀 부진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네. 우리 전작보다 빨리 이전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고 좀 뒷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경쟁작이 없죠 지금은 어떤 헐리우드 쪽에 큰 작품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관객 몰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바른손 ENA를 이제는 뭐 아바타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콘텐츠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그 새로운 그 OTT 쪽이나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들이 뭐 나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네. 글로리 같은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네. 뭐 호평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 그것도 안 보셨나요? 네. 아, 저는 그거 이번 주말에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컨텐츠들이 정말 요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손 ENA는 이번에 이제 자회사 바른손 CNC가 만드는
첫 작품 드라마. 요 작품이 네. 이제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작품인데 이전에 힘센 여자 도봉순의 어떤 그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주가를 제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드렸었어요. 한 1,000원 근처에. 드렸기 때문에 가격대는 여전히 좀 올랐지만 이 정도 가격은 뭐 더 사셔도 되는 가격을 생각하고 목표가를 제가 10% 정도로 굉장히 짧게 드린 제 기준으로 되게 짧은 거예요. 저는 10%. 저는 보통 20, 30%를 보기 때문에 짧게 드렸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아마 이 종목도 머지않은 시간에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사신 분들,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가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노란 톡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으로는 바른선 E&A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바타2도 여전히 흥행하면서 관객 몰이 중이고 이 다음 드라마 컨텐츠와 관련해서 이 힘센 여자 강남순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목표 가격 10%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와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